자, 오늘은 한때 정말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버린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로버트 E. 스피어인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직접 본 첫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1910년에 존 A. 맥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아니 대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찬사를 받은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설적인 명성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로버트 E. 스피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독교계의 괴물이자 미국 선교운동의 리더였고요. 책도 무려 60권 넘게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해외 선교도 총무로 자그마치 46년을 일했대요. 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렀던 거죠. 대체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니, 이런 대단한 인물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 한번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돼요. 1867년 펜실베이니아주 헌팅던에서 태어난 스피어는요, 그야말로 미국 개척시대의 자연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언덕들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곳에서요. 어릴 때부터 사냥이다 뭐다 야외 활동을 엄청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강한 자립심이랑 체욕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게 크게 두 가지였던 셈이에요. 하나는 아버지의 법률 사무소, 여기서 지적인 훈련, 대중연설, 명예 같은 걸 배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펜실베이니아의 숲이었죠. 여기서는 강인한 체력과 자립심, 그야말로 생존력을 배운 겁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합쳐져서 그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백송처럼 꼿꼿하고 그 아래 샘물처럼 맑은 사람. 정말 멋진 표현이죠? 지성과 강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재다능한 청년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갔던 시절, 바로 필립스 아카데미와 프린스턴 대학교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스피어는 뭐랄까, 그냥 넘사벽이었어요. 공부는 당연히 잘해서 최고의 상들을 휩쓸었고요. 거기다 학년 대표의 학생자치위원회 의장까지 맡으면서 리더십까지 제대로 보여줬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똑똑한 모범생이 당시에는 가장 거칠기로 소문난 미식축구팀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선수도 아니었어요. 태클박싱이라는 새로운 기술까지 개발한 말하자면 혁신가였던 거죠. 머리도 좋은데 몸도 잘 쓰고 정말 대단한 대비 아닌가요? 자, 이렇게 탄탄배로를 걷던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 앞에서 말이죠. 하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버는 법조인이 되는 길. 다른 하나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의 선택은 결국 봉사의 길이었습니다. 시작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선교사들이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호소에 마음이 확 움직인 거죠. 그게 불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법학 공부 계획을 딱 접고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대요. 나 이 일에 새로운 관심이 생겼어 라고요. 결국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맹세했고 얼마 후에 해외 선교부 총무직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긴 여정. 그 과정에서 그의 독특한 성품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려 46년. 네, 46년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다 말해주죠. 한자리에서 거의 반세기를 보낸 거예요. 이 일화가 그의 성격을 참 잘 보여주는데요. 한 번은 회의에서 누가 물었대요. 왜 항상 소수 의견만 내세요? 그랬더니 스피어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소수로 사는 사람이라서요. 위원회에서 참을성 있게 잘 봐주시네요. 뭐 이게 또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정말 재치 있죠?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머를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회의 분위기가 엄청 팽팽해진 거예요. 그때 스피어가 뭘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딱딱한 사탕을 꺼내서 구슬처럼 조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저쪽 끝으로 휙 쏴버렸대요. 그 순간 회의실의 긴장이 확 풀렸겠죠? 진짜 엉뚱하면서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길이 늘 이렇게 유쾌하고 재치만 넘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한번 보세요. 1896년에 페르시아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상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뉴욕의 회의실과는 정말 다른 현장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그가 자신이 주목받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의 전기를 쓰겠다고 제안했나 봐요. 그랬더니 스피어가 편지에 딱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기 같은 건 집어치워요. 그냥 그 자식이 살았고 일했고 죽었다고만 써주시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올 테니까.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이름이 남는 것보다 자신이 한 일이 이어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의 깊은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스스로 잊히길 바랐던 한 사람의 삶. 그 목적 있는 삶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스피어의 이야기는 진정한 영향력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유산이라는 건요, 시끄럽게 쌓아올린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남긴 긍정적인 변화, 바로 그것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